넘어갑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최상목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상목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거부하고 있죠.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는데 최상목은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놈을 언제까지 쳐다보고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십니다. 생각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멱살 잡고 끌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만 그럴 수 없다는 게 더 답답하기도 하죠.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헌법재판관을 언제까지 임명하세요라고 또 정해져 있다면 모를까? 임명을 언제까지 하세요는 사실 또 정해진 게 없어요. 즉시 지체 없이 임명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 임명하라는 것만큼 또 참 애매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합니까? 지체 없이라는데 이미 지체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그 날짜를 못 박을까 합니다. 마지노선은 3월 4일입니다. 바로 내일 모레죠. 이제 3일, 12시 넘어가서 3월 3일이 됐으니까 내일이네요. 이제 내일이 지나면 최상목은 탄핵이 확정됩니다. 왜 3월 4일이냐고요? 왜 다른 날도 아니고 3월 4일이냐고요? 그러니까 3월 3일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체 공휴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3월 4일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화요일 날입니까? 왜? 이왕이면 월요일이어야지. 아니 그리고 최상목이가 위헌을 저질렀다는 건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는데 그러면은 금요일 날 바로 위헌을 때렸어야지. 왜 지금까지 기다립니까? 왜 3월 4일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3월 4일. 왜 3월 4일이냐? 3월 4일이 바로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면 지가 지명한 사람이든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든 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이든 임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최상목이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해도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는 거죠. 내일, 그러니까 3월 4일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원래는 오전 7시예요. 최상목이가 또 무슨 꼼수를 부려서 오후로 미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임명을 안 하고 넘어간다. 그거는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걸 의미하죠. 예, 위헌 상태가 확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임명할 수도 있잖아. 좀 기다려봐. 라고 이렇게 시간을 끌 수 있었는데 국무회의가 열리고 나면은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국무회의에서 임명하면 되는데 국무회의를 열어놓고서도 결론은 안 내렸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시간을 질질 끌겠다는 것이고 지체 없이 임명해야 된다는 원칙을 깬 거죠. 네, 바로 탄핵 사유가 됩니다. 이미 위헌이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확인이 된 상태에서 또 그런다. 고의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게 되죠. 그 날짜가 3월 4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은 3월 4일. 이날만 넘기면은 최상목은 탄핵이 확정된다. 이겁니다. 지난 목요일입니다. 2월 27일 있죠.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의 행위에 대해서 위헌이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최상목이가 뭐 별의별 희한한 소리를 다 했죠. 대통령이 임명 안 할 권한이 있다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런 거 없어요. 지금까지 역대 그 어떤 헌법학자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한 사람을 본 사례가 없어요. 갑자기 이번에 그런 어거지를 쓰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죽었다 깨나도 저는 그런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서 헌법 해석을 달리하는
얄팍한 아전인수를 하는 곡하가세하는 사람들이란 모를까. 적어도 최소한의 학자적인 이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역대 대한민국 헌법에서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국회가 선출한 사람인데 대통령 임명 거부한 사례가 없어요. 자, 아무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재판관 선출권은 헌재를 구성할 권한으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다.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딱 부러지게 얘기해버렸습니다. 대통령도 못하는 거니까 권한대행이 못하는 거는 당연하죠.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한 적이 없는 일입니다. 권한대행 따위가 처음 한 일이야. 분명히 위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특정한 내용의 선출 방식, 추천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거나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서 선출한다. 이런 관행도 없다. 그러니까 최상목이는 그렇게 얘기했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지 않느냐.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임명 안 했다는 건데 그런 식의 합의, 그런 관행이 있었다라고 본 적이 없다. 그런 관행은 없었어. 그냥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해서 과반수만 넘어가면 땡이야. 다른 합의의 관행이 있다? 없어요. 자, 그리고 추천의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최상목은 지금까지 뭐라고 주장했느냐.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할 때 한 명은 여권, 한 명은 야권, 한 명은 여야 합의 이렇게 주장을 그래야 되는데 여야 합의 뭐 없어서 그랬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한 적도 없었다. 이런 관행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버립니다. 달리 말하자면 최상목이가 떠버렸던 그 어떤 주장도 사실은 다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이 너 그냥 위헌이야. 시끄럽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닥쳐. 이거죠. 무슨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최상목이는 임명을 안 하겠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대. 갑자기 한덕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된대.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무적 판단 그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임명해. 하라면 해. 이거거든요. 아, 그런데 뭐 이런 이상한 개소리를 늘어놓고 지랄이야. 이 자체가 이미 위헌입니다. 이미 법률을 위반한 거죠. 헌법재판소가 당장 임명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버티겠다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임명 안 한 것도 위헌인데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도 임명 안 하고 버티는 건 이건 또 위헌이죠. 위헌이 가중됩니다. 불법이 가중된 거예요. 최상목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국힘당 때문이죠. 권성동입니다. 대표적으로. 권성동이가 그랬어요. 한덕수가 복귀하기 전에 마은혁을 임명하면 안 된다. 다른 장관이나 임명해라. 아니, 왜?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권성동 이걸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권성동은 지가 무슨 얘도 검사 출신이잖아. 그죠? 우리나라가 왜 이 검사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지, 검사 출신의 정치인들이 왜 앞으로 더 나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권성동입니다. 법을 지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가 유리한 대로 법을 마구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말라고 헌법을 만들어 놓고 이러지 말라고 법을 만드는 건데 그것이 법치주의인데 입만 열면 법치 떠드는 새끼들이 법을 지멋대로
갖다 붙이고 이어붙이고 왜곡하고 하면서 법치 떠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하니까 최상목이가 덩달아서 아이 권성동이가 하리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버티는 거죠. 여기에 한술 더 뜨는 이상한 잡놈도 있죠. 박수영이라는 자입니다. 마은혁 임명을 반대하면서 지금 단식 투쟁을 하겠대. 아유, 부산 출신이죠. 부산에서 남태령 사태, 부산의 남태령 사태를 초래했다는 바로 그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어거지를 쓰느냐. 국회가 선출했으니 무조건 임명하라는 해석은 잘못이다. 국회가 임명했으니 국회가 선출했으니 무조건 임명해야지. 그러지 말라고 해석하면 게 안 되라고. 아니, 그리고 지가 뭔데?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렸으면 그걸로 끝이야. 헌법재판소는 최종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지가 왜 이 지랄인데 굴복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윤석열 탄핵 결정이 나와도 불복할 놈이야. 지금 이미 탄핵 불복을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은혁 재판관 핑계 삼아서. 정말 웃기는 놈입니다. 자, 박수영 의원 이 사람은 그 마은혁 재판관이 반국가 세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임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지들은 내란 공범이잖아. 내란을 일으켰잖아. 내란을 일으킨 새끼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반국가, 내란 일으킨 놈이 반국가 세력이지 누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지들이 반국가 세력이지. 박수영이 반국가 세력이지. 아니 역적이지 역적. 안 그래요? 헌법과 법률 질서를 지들 멋대로 작살내놓고 누가 누구 보고 아이고 뻔뻔스러운 새끼들. 아이고야.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것 같아. 이쯤 되면. 참. 이거 또라이도 아니고 말이야. 국힘당 쪽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예, 얘네들은 인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 지들도 돌아서 가지고는 다 대선 준비하고 있으면서 뭐 탄핵 반대. 아이고 참네. 이런 짓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이죠, 사실은. 근데 언론이 윤석열하고 이 국힘당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뒹굴고 있으니까 얘네들 이렇게 어거지를 써도 아무도 견제를 안 하는 겁니다. 정말 못된 놈들이에요. 하지만 그래봤자 버틸 수 있는 거는 3월 4일입니다. 권성동이가 뭐라 그랬든 박수영이 뭐라 그랬든 최상목이 버틸 수 있는 날짜는 3월 4일이 끝입니다. 더 버티지 못해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날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면 국무회의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물론 임시국무회의를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화요일 날 열려요. 그러니까 최상목은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있었던 거야. 목요일 날 선고가 나긴 했지만 화요일 날 정기 국무회의가 열리니 이날 그냥 통과시키려고 했어 라고 핑계 대면은 금, 토, 일, 월까지 임명 안 하고 버틴 거는 우리가 볼 때 열받지만 그래도 핑계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무회의가 열렸는데도 임명 안 했다면은 이거는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임명할 생각이 없어서 개긴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즉 국무회의가 열렸는데도 임명을 안 한 경우에는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최상목의 위헌이 그리고 불법이 확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헌법재판소법 제67조 1항을 살펴봅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기속한다. 구속한다. 반드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승복해야 되는 거야. 승복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따라야 돼. 이거 안 하면 또 위법이 되는 겁니다. 즉 최상목은 즉시 임명해야 되고 이 즉시의 해석상 마지막 한계가 3월 4일인 겁니다. 또 임명을 안 하거나 미루면 탄핵 사유가 돼요. 즉시라는 말이 상당히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즉시니까 그 다음 선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되잖아. 그러니까 화요일 3월 4일까지 미룬 거야 라고 해서 3월 4일까지는 미룰 수가 있는데 그 날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거지. 국무회의가 열렸잖아. 열렸는데도 네가 통과를 안 시켰어? 임명을 안 시켰어? 그러면 네가 나쁜 새끼지. 네가 헌법재판소에 개기겠다라는 의도 아니냐라고 봐지는 거죠. 예, 모든 해석의 유동성이 사라지는 확정이 되는 날이 3월 4일인 겁니다. 즉 3월 4일만 지나면 최상목은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결론인 겁니다. 이미 최상목은 탄핵 사유가 쌓여 있죠.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것도 뭐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됩니다만 상설특검을 임명 안 한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더 덧붙여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특검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설특검이라고 해서 이미 특검법이 하나 있어요. 이 특검법에 따라서 상설특검을 발동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상설특검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냥 발동하면 발동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상설특검의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없는데 최상목은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권이 없는데도 거부하고 있다고. 이건 뭐다? 예, 불법이죠.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것과 외형상 매우 비슷한 겁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은 위헌이 되는데 상설특검 임명 거부는 위법이 되죠. 위헌이나 위법이나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외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내용은 차고 넘치죠. 대표적인 것이 그 마약 관련된 의혹을 사고 있는 김찬수 총경을 이번에 진급시킨 것도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김찬수 얘는 경정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총경이 돼버렸어. 후다다다닥. 윤석열, 아니 김건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윤석열은 감옥에 갔는데 김건희가 지금 감옥에 안 가고 있으니까 이 최상목 요놈의 새끼가 이런 이상한 쥐새끼들을 아무리 그렇지만 마약을 통과시켜준 이런 놈을 승진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감옥에 쳐넣어도 모자랄 판에 이미 그런 짓을 했어요.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 내란 세력의 뒷배를 봐주는 거죠. 내란 세력을 위해서 하는 짓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최상목 같은 경우는 탄핵 사유가 이미 몇 가지가 쌓여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웬만하면 민주당에서 이 탄핵을 안 하려고 조금 미뤘던 점이 있어요. 왜? 지금 여러 명을 탄핵했는데 또 최상목까지 탄핵하면은 이거 좀 무리하다 이런 비판이 나올까 봐 지금까지 미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탄핵 사유는 쌓였는데 결정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라는 데는 안 하고 버틴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돼도 아마 조중동 개새끼들이나 그 경제지 또라이들은 아마도 또 최상목 편을 들고 국힘당 편을 들고 헛소리를 찌꺼릴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노선을 이미 넘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3월 4일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참 긴 시간을 우리가 속을 끓이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이 그날의 그 기다림의 끝이 이제 24시간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최상목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못합니다. 미루면 2차 탄핵입니다. 자, 한이리님께서 댓글로 이런 거를 보내주셨어요. 지체 없이의 정의는 흰색 바지를 입은 날 급하게 설사가 났을 경우 화장실로 뛰어가는 스피드라고. 야, 흰색 바지를 입었는데 설사. 야, 이거 참. 네. 자, 고무호수님. 저보고 죽이고 싶은 놈들 많죠? 총 사는데 보태 쓰세요. 총 사시면 문자 주세요. 실단 살 때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총 사는데 보태겠습니다. 고무수님, 감사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입니다.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댓글 한번 차분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격의 거인님, 어차피 또